자, 뉴스에서 다룬다는 얘기는 이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 번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역사상 수도권 부동산이 5만 건 이상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끌하는 겁니다. 원래는 부동산 무서워서 못 사다가 지금이라도 못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민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요? 어깨.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깨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 번 사람이 이미 많아. 열받잖아요. 집 못 사가지고 나만 고지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개발 호재나 또 재건축이 돼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된다는 등등. 지금 대한민국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죠? 압구정이죠. 너무너무 좋아질 거다. 신고가 친다. 네, 일부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 좋다는 지금 압구정에 경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좋으면 이런 경매로 나오면 안 되죠. 너무 이제 한쪽 이런 상승의 신호만 좀 보시고 큰 대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요것만 보면은 그냥 게임 끝. 그리고 이게 조만간 평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때 내 집 마련하자. 정말로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가 상승장의 신호가 아닌지 빨리 집 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도 우리가 햇살이 좀 따뜻하게 비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의 현상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신고가 치는 아파트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사람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개발 호재나 또 재건축이 돼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된다는 등등.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또 산 사람이 없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죠? 압구정이죠. 압구정.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압구정이고 너무너무 좋아질 거다. 신고가 친다. 일부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요 화면 한번 보시면 그 좋다는 지금 압구정에 경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반포 쪽으로 넘어가면 반포 지금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지금 500세대 이상짜리만 이 정도예요. 5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만 봤을 때. 신고가 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정말로 좋으면 이런 경매로 나오면 안 되죠.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강남구 볼게요.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매물량이에요. 매물량. 팔려고 지금 네이버 이런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량.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말로 많죠. 이게 몇 건이냐면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6,000건이 넘습니다. 6,000건이. 근데 거래가 된 게 얼마예요? 2023년 8월이면 이제 신고 거래가 다 끝났겠죠? 몇 건이에요? 254건. 거의 6,000건 정도 되는 매물 중에 250건 거래된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죠? 그러면은 5%도 안 되죠. 그리고 요 두 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예요? 이 두 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만큼 지금 시장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만약에 지금 신고가 치고 대세 상승장 나오면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네.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죠. 잠원동 한번 볼까요? 잠원동? 잠원동도 이렇게 매매 이렇게. 그다음에 압구정동도 어때요? 매물이? 아니 만약에 진짜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럼 매물이 확 줄여야죠. 아니 안 팔아야지. 무조건 올라갈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고가 그냥 한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자, 2020년, 21년에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어떤 거래가 많았죠? 계약하고 등기 안 한 허위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법적으로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집값 띄우기 이런 거 허위로 했다가는. 그래서 이런 신고가 찍는 것들 중에서는 취소되거나 이렇게 등기가 안 되거나 그런 거래들이 꽤 있었고 이거 정부에 다 지금 사실 확인에 다 들어갔었고 이제는 이런 행위가 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 이런 상승의 신호만 좀 보시고 큰 대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값에 대한 각종 뉴스가 이렇게 난발하는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자칫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께서 집값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세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그 오랜 기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직장 잡는 것보다요. 부동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공부 돈 들여서 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강의를요. 저는 5천만 원 이상 썼습니다. 부동산 강의에만요.
왜?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부동산 시장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만큼, 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만큼 돈을 많이 쓴 사람은 저만큼은 안 쓰시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일단 하셔야 되고요. 자, 말씀드리면 사람을 볼 때도 비슷하죠. 뭐 성격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인성도 보고 체력도 보고 여러 가지 보듯이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거,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비싸냐 싸냐. 자, 내 집 마련의 기본,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최소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이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는 대표님처럼 이걸 못 만드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레미안 퍼스티지 보겠습니다. 대장 아파트고 얘가 지금 15년 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파트가 나와 있죠? 시흥구는 이 아파트가 속한 서초구, 그 다음 시도는 서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아파트를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내리면 뭘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얘를 눌러볼게요. 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를 지금 대출 껴서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지금 얼마예요? 1289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한 달에 1289만 원 내야 이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예요? 844만 원. 제일 낮을 때가 얼마예요? 500, 600도 안 됐죠. 자, 그럼 이거 딱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얼마나 쉬워요. 이거를 대한민국의 1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대표님 저는 데이터 복잡해 좀 제발 좀 심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여기에서 투자 체크 누르고 여기에서 좀 내려서 뭘 보면 된다?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최소한 얘가 평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면은 뭐예요? 싸게 사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주변의 아파트를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이거를 보면 될까요? 없다라면 그 주변의 대장 아파트를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축 4년짜리를 봐서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최근 데이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년 차 이상 된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를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매매 구입 부담 지수. 요것만 보면은 그냥 게임 끝. 그리고 이게 조만간 평균 밑으로 한 1년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때 내 집 마련 하자.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 제가 사실은 시간만 되면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는 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몸도 하나고 관리해야 되는 직원도 수십 명인데.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리치고에 보시면 여기 중개라고 있습니다. 중개. 이 중개하시는 대표님들 얼굴이 보이죠? 전국에 지금 이제 막 가맹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많지 않은데, 자, 여기에서 이 중에서도 요 마크, 리치고 요 마크 있죠? 요 마크가 붙어 있는 분들은 어떤 중개사분들이냐? 저한테 빅데이터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빅데이터 부동산 교육을.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김기원처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리치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매매 등,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전세인데 저 역전세가 우려돼요, 이거 역전세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모르겠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이 리치고 마크가 붙은 이 중개사에 연락하세요. 딱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화 걸어서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영상 보고 지금 제가 전화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전세가 어떻게 될 거냐, 전화로도 물어보셔도 되고 직접 가서 상담 받으셔도 아마 무료로 해 주실 거예요. 뭐 조금 무료로 하기 미안하시면은 이렇게 음료수라도 좀 들고 가셔서 상담 받아보십시오. 지금 전국에 많이들 지금 조금씩 가입들을 하고 계시고 또 관심 있는 중개사분들 연락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매물 있어요, 이게 아니라 김기원과 비슷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상담, 그 다음에 전세 상담, 월세 상담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게 뭐가 좋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부풀려서 할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장이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데이터 공부해도 되고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를 하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이렇게 수 있죠. 네, 말씀을 해주시고. 네, 말로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10월의 지표들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럴까요? 사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금 결정적인 지금 상황에 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반등 맞고, 뭐, 빠르면 10월, 11월 이후로, 늦어도 내년 한 1, 2분기 이후로는 다시 대세하락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표가 8월 중순 이후로 안 좋아지고 있고, 10월 달 말까지 데이터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매 수급. 그래서 지금 팔자세가 많은지, 사자세가 많은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두 번째, 거래량. 그래서 거래가 지금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달러원 환율.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22년 하반기 기억나시죠? 그때 환율이 막 치솟았잖아요.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2006년 이후로 실거래가 그렇게 급락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났던 건데.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자, 첫 번째 수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볼 거고요. 화면을 제가 좀 키워볼게요. 자, 이 차트에서 이 파란색 선 있죠? 얘가 팔자세입니다. 매도자 많음. 팔자세. 근데 팔자세가 지금 22년 11월 말 이후로,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팔자세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 팔자세가 처음으로 8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더 위로 올라가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 팔자세가 다시 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사자세가 늘면 괜찮죠? 근데 사자세가 빨간색인데 사자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더 땡겨서 볼게요. 자, 이런 명확하게 보이시죠? 팔자세 늘고 사자세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간색. 줄고 있죠? 자, 팔고 싶은 사람은 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줄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죠. 10년에 한 번은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자, 그때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사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월 달 이후로 빨간색 계속 줄어들죠. 팔자세인 파란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죠. 그쵸? 팔자세가 늘고 사자세가 줄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꺾일 수밖에 없죠. 고평가돼 있는 데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래서 강하게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맞았죠.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팔자세가 다시 늘고 있고 사자세가 다시 줄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데가 서울하고 세종인데 세종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자, 세종의 팔자세 어때요? 계속 늘죠. 사자세는 지금 0까지 돼버렸습니다. 제로. 사자세가 거의 없다. 없다, 지금 세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뜨거웠던 서울과 세종이 상승을 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상승을 부추긴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았던 두 군데가 다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지금은 확률적으로 저는 한 75% 정도 봅니다. 원래 제가 9월 달에는 한 65% 정도였거든요. 2차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확률이 65%였는데 지금은 75%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11월 말까지도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 그럼 85%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데이터가 지금 완전히 지금 또다시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있다. 조만간 이게 매매가에도 반영이 두세 달 이후에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표, 거래량 지표인데 거래량 지표의 한계는 뭐냐? 늦어요. 지금은 10월 달이잖아요. 9월 달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로 일반형을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어요? 막차라도 빨리 타자. 막차 빨리 타야 되니까 9월 달은 거래량이 아마 늘었을 거예요. 8월 달보다. 그렇죠? 근데 9월달 데이터도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까지는 한 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하려면 10월 말이 돼야 돼요. 그리고 10월 달에 거래량을 집계를 다 하려면 11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11월 말이 돼야 10월 달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방송에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민감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서울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을 보시면 자, 요 막대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요 막대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래가 활발한지 한산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래가 한산하다가 언제부터 활발해졌죠? 1월 29일, 2월 달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거래가 활발해졌죠? 언제가? 8월 말, 9월 초, 9월 중순.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좋은 건 뭐냐면 주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10월 8일 날짜 데이터까지. 자, 오늘 또 이 통계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방송 20일인데 20일 날 오늘 통계 나오는 데이터는 요번 주 월요일 날 데이터. 그때 집계한 데이터가 요번 주 금요일 날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치고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반영이 돼.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9월 10일에 딱 고점 찍고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되니까 확실하게 줄었죠. 자, 무슨 얘기예요? 거래가 다시 꺾이고 있다. 아마도 이걸 조금 더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말까지 봐야 되는데 아마도 거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 달 있다가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겠네요. 거래량이 줄었다. 맞아요. 그런 뉴스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죠. 이걸로만 봐도 아, 거래량 꺾이겠다 이제 10월 달. 부동산은 약간 파라리 심리다 할 정도로 그만큼 부동산 심리를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접근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심리도 데이터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심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몇 사람 만나서 인터뷰해서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다 생각이 다른데? 부동산은 심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심리가 맞고요. 근데 그건 또 한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대중들이 겁 없이 덤빌 때 팔고, 대중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사라. 대중들과 반대로 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합니다. 모든 투자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에 나타나요? 전부 다 데이터에 다 나타납니다.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거래량 데이터인데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보통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초보분들 있죠. 초보분들은 언제 투자를 시작할까요? 언제 막 미칠까요? 초보분들이. 가장 뉴스에서 많이 다룰 때 아닐까요? 그렇죠. 자, 뉴스에서 다룬다는 얘기는 이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 번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자, 부동산을 언제 샀을까요? 이럴 때. 2020년, 21년. 자, 제가 부동산을 거래량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 역사상 수도권 부동산이 5만 건 이상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무서워서 못 사다가, 지금이라도 못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심리는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요? 어깨. 자산시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깨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 번 사람이 이미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히. 열 받잖아요. 나만 지금 집 못 사가지고 나만 거지된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어깨에서 삽니다. 어깨에서 사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돈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내려가는데 이게 부동산을 제가 보니까 이런 엄청난 거래량, 수도권 기준으로 5만 건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면 시장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자,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모든 투자는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진짜 완전 톡하는 거에 호구가 많아야 돼요. 내가 이걸 10만 원에 샀어. 그러면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에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살 사람 안 살 사람 이미 다 샀다는 거예요. 다 샀어, 살만한 사람들은. 아니 2030 세대가 영끌에서 샀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10대가 영끌에서 사줘야 되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2030 세대가 영끌에 살 정도면 그 다음에 10대가 영끌 해야죠. 그래야 가격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도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 2006년 10월 달에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1년 반이면 언제예요? 1년이면은 2007년 가을, 1년 반이면 2008년 초입니다. 그때 수도권 부동산 팔았으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거의 최고점이었죠. 자, 가장 초에는 거래량 많이 터진 건 언제예요? 2020년 6월달. 1년 더 하면 언제예요? 21년 6월. 1년 반 더 하면 얼마예요? 정확하게 제가 고점을 얘기했던 21년 10월, 11월 정도 됩니다. 이게 역사는 반복이 돼요, 항상. 그리고 이런 거래량만 봐도 사람의 심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사람 심리가 또 보이는 건 뭐예요? 수급 차트. 매도세가 많아지냐, 매수자가 사자세가 많아지냐. 데이터로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아주 정교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제가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매도 기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모든 걸 다 걸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였죠. 많이 틀렸어 봐요. 무슨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지고 한다더니 만약 대세 상승했어 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다 대세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24, 25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틀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다른 분들이랑은 아주 완전히 좀 저만의 뭔가 입지를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23년 8월 달부터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뭔가 지금 데이터가 싸게 좀 바뀌고 있다. 분위기 좀 이상하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9월, 10월 계속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아직은 아니지만 제가 75% 정도라고 확률 말씀드렸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더 간다.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1,400원을 다시 넘어선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급격한 이런 하락, 폭락까지도 저는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환율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표님께서 리치고를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치고를 통해 어떤 가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창업하기 전에는 이제 상당히 고액 연봉의 직장인이었어요. 뭐 한 평균 한 4억 정도 받았고요. 많이 받을 때는 5억도 넘게 받았죠. 근데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1년 동안 연봉이 10원도 안 받았고요. 지금도 연봉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창업을 하기 전에 제가 리치고를 만들었고, 제 사비를 한 몇 억 들여서 리치고라는 시스템을 제가 직접 개발을 했고, 부동산 또 빅데이터 투자 책도 써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그냥 다니면서 병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전문가의 충분히 이런 입지를 같이 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 제가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창업을 했을 때에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창업하기 싫었어요. 뭐 고액연봉 받죠. 내가 만든 리치고로 부동산 투자하면은 그냥 어디 사면 되는지, 언제 사면 되는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걸 남한테 알려주고 싶을까요, 과연? 정말? 진짜 안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알려주기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하기 쉬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했을 때 제가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런지를 알잖아요. 내 집 마련 잘못하고 주식 투자 잘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떠져요. 근데 이 좋은 걸 만들었는데 그냥 나 혼자 호의호식 하는데 이걸 쓰는 거는 이건 좀 멋이 없다 그래야 되나? 좀 이거는 너무 쉬운 선택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직장 생활 하면서는 그래도 꽤 돈을 좀 벌어봤잖아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조금 뭐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인 돈 좀 벌었다가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건방 떨고 잘난 체 하고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근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게 제가 정의하는 성공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의 영역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사기꾼들도 너무 많고, 뭐 그냥 완전 무슨 기획부동산이 해서 이거는 뭐 진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쪼개서 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서 어디 사라고 해놓고선 미리 그걸 사놨다가 자기가 뭐 파는 사람부터 자기 돈은 거의 있지도 않고 공투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무슨 몇백억 뭐 천억대 부자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실체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중들은 모르니까 이런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전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나 대구와 같은 이런 입주폭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건설사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입주폭탄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사자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고 그래서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시장에 내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저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쓰게 되면은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엄청난 내 집 마련 못해서 너무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대구와 인천 같은 입주 폭탄도 안 생기게 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겠죠. 또 이런 것들을 승인해주는 이런 정부에서도, 지자체들에서도 뭐예요? 이런 데이터 보고 의사결정하면은 여기는 지금 인구수나 이런 거 대비해서 일단은 공급이 너무 많네, 공급 줄여, 이렇게 다 하면은 훨씬 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내가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내가 혼자 사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정말 죽을 때 내가 보람 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리고 정말로 운이 또 좋다라면은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리치고가. 왜? 데이터로 이제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다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의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AI 추정가까지 다 만들어놨죠. 내가 관심 있는 건물이나 토지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AI 기술로. 거기다 경매까지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중개 시장까지.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이런 부동산 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상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그냥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의미 있는 기업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저희 회사에는 정말 또 좋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의기투합해서 계속 지금 여전히 더더욱더 끈끈하게 지금 지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과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분야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게. 그리고 이 분야는 내가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자신 있다. 부동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 너무 또 좋은 전문가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좋은 전문가분들. 근데 제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의 의사결정에 대한 타이밍과 지역 선정,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뭐 건설사와 또 은행들,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 회사로부터 또 100억 원 이상의 또 투자 유치를 받아서 열심히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꿈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려를. 왜냐면 인구도 줄어들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근데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해외 부동산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럼 해외 부동산 내가 어디를 살 건지, 언제 살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리치고가 잘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라면 또 좋은 투자자분들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가능성을 보고 큰 돈을 또 투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의 인구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디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어디가 부동산이 고평가고 저평가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어디를 사야 되는지를 데이터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 사람들만 쓰지 않겠죠. 건설사들도 앞다퉈서 쓸 것 같아요. 기업들도 쓰겠지만 일본 사람도 쓰고 중국 사람도 쓰고 유럽 사람도 쓰고 미국 사람 다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한국에서 리치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한다라면 이런 해외 부동산 데이터까지 해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 국부도 좀 커지게 하고, 이렇게까지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진짜 지금의 창업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4년이 조금 지났고, 다행히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이제 두 자릿수, 억대 두 자릿수, 10억대 매출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찍는데, 사실 그동안 뭐 말 못할 또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손해고 힘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지만, 그런 꿈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정말 이제 지금도 정말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이렇게 부동산 통합 AI에 기반한 통합 앱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 이런 앱이 없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토지, 경매까지 하나의 부동산 앱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리치고는 많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그런 부동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